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142쪽 세월의 특례 들어갈 차례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세월의 특례 별표 3개 저는 올해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강력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특례는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 올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 두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세율의 특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 특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와 그냥 2%로 과세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한다. 두 가지. 그래서 첫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거, 그 다음에 그냥 2%로 과세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다만, 지방세법에서는 요 2%를 뭘로 표현하냐? 중과 기준 세율로 표현한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에서 중과 기준 세율. 글자대로 뭐 할 때? 중과세 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이라는 얘기야. 몇 프로다고 여러분? 2%. 요거는 종전 뭘로 말하냐? 종전 취득세 세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전 취득세 세율을 2%를 말한다. 그래서 결론 우리가 거기 책에 보시면 여러분 같이 보죠. 142쪽 1번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은 144쪽 한번 보죠. 144쪽을 보시면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거 이렇게 몇 가지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가장 전형적인 출제 패턴이 뭐냐면 요거를 위아래를 섞어놓고 뭐 해봐라? 구분해봐라. 이런 형태가 가장 출제 가능한 스타일이다. 위아래를 섞어놓고 구분해봐라.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요 표준세율에서 2%로 과세하는 것은 일단은 꼭 적으세요. 요거는 무슨 취득이다? 주로 형식적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겁니다. 주로 형식적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럼 요 2%로 과세하는 건 뭐라 했죠, 여러분? 요거는 주로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구분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전 취득세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비과세를 적용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하고 그냥 등기를 할 때 종전 등록세만 과세했던 것들이라는 것이 특징이고, 요거는 거꾸로 종전에 취득세만 과세했던 거고 등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던 것들이다라는 걸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표준세에서 2% 뺀 세로 과세하는 경우와 2% 과세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표준세에서 2% 뺀 세로 과세하는 것은 무슨 취득이고? 형식적 취득. 그래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형식적 취득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중과 기준세로서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요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을 보시죠, 한번. 양글의 1번 볼까요? 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밑줄 환매했다. 환매권 행사했으니까 매도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다가 매수자에게 넘어갔다 다시 누구한테? 매도자한테 되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갔다 다시 되돌아왔으니까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죠. 따라서 비과세를 적용해야 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과세를 할 때는 이때는 특례세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우리 1번. 그럼 1번은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고 여러분? 2%. 그럼 이때 표준세는 몇 프로가 되는 거죠? 4%가 돼야 되겠죠. 왜? 부동산 매매니까. 매매를 보고 몇 프로? 4%. 여기서 몇 프로 빼라? 2%. 그래서 몇 프로 과세하는 얘기 여러분? 2%. 결론. 환매 등기가 병행되는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를 했을 때 그 매도자나 매수자 취득의 결론. 표준세율 4%에서 2%를 뺀 몇 프로 과세하는 얘기 여러분? 2%로 과세하세요. 그 얘기죠. 자, 2번 볼까요, 여러분? 뭐죠?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이죠. 그럼 상속을 받았을 때 표준세율 몇 프로 여러분? 상속을 받았을 때 2.8이죠. 근데 여기서 몇 프로 빼라고 여러분? 2%. 그래서 몇 프로 과세하는 얘기 여러분? 0.8%. 그래서 상속을 해난 1가구 1주택. 그러면 상속을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다니까 이건 누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거죠. 집 없이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 하나 상속받아서 몇 주택이 됐다?
1주택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세법 뭐로 보는가? 불쌍한 놈으로 보는가? ứng 과세 원칙에 따라서 네 돈으로 못 사고 전세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주택 하나 상속받아서 취득한 거 그거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무슨 취득이야? 형식적 취득 보는 거죠 그냥. 그리고 원래 취득세 지금 비과세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왔죠. 그래서 결론 현재 지금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일 때는 표준세를 몇 프로에서 2.8. 왜 2.8 나왔어? 상속이니까. 여기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예전에는 취득세 과세를 안 했어요. 2010년도까지만 해도 상속이라는 1가구 1주택일 때는 취득세 과세를 안 했던 것이 이제 통합되다 보니까 과세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2% 어떡하라? 빼라. 그럼 몇 프로? 0.8%. 그래서 0.8% 내야만 무슨 등기할 수 있는가? 상속 등기할 수 있죠.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하지만 상속했다는 뭐는 해야 되는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상속 등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취득세 영수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전 취득세 내지 말고 종전 등록세 몇 프로만 내라는 얘기 여러분? 0.8%만 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안 그래 3번은 보실 필요 없다 그랬죠 여러분? 예, 법인의 합병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자, 4번 잘 보세요. 자, 4번 밑줄. 공유물의 분할이나 합유물의 분할이죠.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자, 그럼 우리 공동소 형태 몇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3가지. 공유, 합유, 총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만이에요? 네, 옆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총유물의 분할은 없네. 총유물의 분할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네. 뭐만 있어? 공유물의 분할과 합유물의 분할만 있고 총유물의 분할은 없다고. 그러면 총유물의 분할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그냥 표준세를 몇 프로 가세라는 얘기야? 2.3% 가세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나오는 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일 때 이거는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표준세를 몇 프로에서 2.3%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0.3%. 왜? 분할 등기는 해야 되니까. 분할 등기를 해야 되니까 0.3%만 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공유물의 분할일 때는 표준세율로 몇 프로 규정되고 있지만 2.3%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하는 세율은 2.3%에서 몇 프로 뺀 2% 뺀 몇 프로 내라는 얘기 여러분 0.3%만 내면 된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 보죠. 5번이네. 5번. 거기 양가로 4번이 하나 확인할 게 있네. 가를 그 닫고 밑줄.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뭐 하는 거는 초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럼 요거는 뭘 적용하라는 얘기야? 표준세율 적용하라는 얘기죠. 특례세율 적용하지 말고 자기 지분 초과분은 표준세율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과 지급분에 초과 취득분에서 돈 줬다. 유상. 그러면 몇 프로? 초과 취득분에서 대가를 줬대. 그럼 무슨 취득이야? 유상. 그럼 몇 프로 되는가? 4%가 됐죠. 대가를 지급 안 했대. 그 무상이죠. 무상인데 상속은 아니죠. 그러니까 상속의 무상이죠. 몇 프로? 3.5. 그러니까 그 초과 취득분은 대가 유무에 따라서 4% 갈 건지 3.5% 갈 건지 그거는 표준세에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세요? 예. 자, 양가로 5번 갑시다. 건축물 이전이 돼. 자, 이전 밑줄.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 배우셨죠? 자, 건축법상 건축 5가지 어떻게 해야죠?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냐? 칙칙칙칙 그러면 되죠. 응? 그래서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자, 여기서 이전 밑줄. 그럼 이전은 뭐죠, 여러분? 건축물의 이전이 막 동일 필지 안에서 주요 구조부 해체 이시 없이 건축물의 위치만 바꾸는 거라며. 그러니까 사실상의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죠. 새로운 취득은 아니다는 얘기죠. 이전된 거니까. 그래서 이때에 건축이니까 표준세는 몇 프로고 여러분? 건축일 때 건축. 건축은 원시 취득이죠. 그러니까 원시 취득세 표에서 표준세는 몇 프로가 되야 되는가? 2.8. 여기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0.8% 내라는 얘기야. 그래서 건축은 우리 무슨 취득으로 보는가? 원시 취득으로 보는가? 건축은. 건물 건축했다? 그럼 우리 세번 무슨 취득으로 본다고? 원시 취득. 그러니까 표준세는 몇 프로? 2.8. 근데 이 건축물 이전은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몇 프로만 내라? 0.8%만 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거기 써져 있네 또. 뭐래서?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뭐하면? 초과하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한다면 그때 그 뭐하는 가액은 밑줄 초과액은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하라? 제외하라. 그러면 결론 얘는 무슨 세율 적용하라는 얘기야? 표준세율 적용하라는 얘기야. 특례세율 적용해서 제외한다는 소리 그냥 표준세율로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양가로 6번.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이혼에 따른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이죠. 예. 그래서 우리 법조문을 보고는 조금 어렵죠, 여러분? 민법 제834조.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제839조의 2. 또 840조.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 예, 그래서 거기 제가 써놨죠. 834조는 뭐? 협의상 이혼. 839조 2는 재산 분할 청구권. 제840조는 뭐? 재판상 이혼 원인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결론 뭐? 이혼에 따른 뭐 여러분? 부부 공유 재산의 뭐야? 분할이죠. 그러니까 뭐 하면서? 이혼을 하면서 부부가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축적된 재산을 몫을 달라고 하는 게 바로 뭐 여러분?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이죠. 내 몫 달란 얘기야. 그동안 부부기 때문에 같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뭐 했으니까? 이혼했으니까 너와 나는 이제 뭐가 되는가? 남이 되는 거죠. 그럼 남이 되니까 내 몫 달란 얘기야. 내 몫 달라. 그게 바로 뭐 여러분? 이혼에 따른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이죠. 그러면 이때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고요? 2%. 그럼 이때 표준세를 몇 프로 할 거냐는 얘기죠. 단순한 공유권의 분할이면 몇 프로? 2.3. 상속의 무상으로 보면 3.5죠. 자, 요 이혼에 따른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단순한 뭘로 볼 수도 있고 공유 재산의 분할로 볼 수가 있고 또 취득할 때 새로운 취득이 그 대가를 지급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무상인데 상속은 아니까 상속의 무상. 그럼 몇 프로? 3.5. 그래서 결론 이혼에 따른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은 상속의 무상 취득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뭐로 볼 수도 있냐면 공유권의 분할. 둘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의 자산에서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하는 거다. 그럼 어떤 세율을 적용하라? 높은 세율. 그럼 상속의 무상으로 보면 몇 프로고? 3.5. 단순한 공유권의 분할을 보면 2.3. 그럼 우리 세법은 뭘 적용한다? 높은 세율 3.5. 그래서 몇 프로 뺀다? 2%. 그래서 몇 프로만 내라는 얘기 여러분? 1.5%만 내라는 얘기죠. 여기에 바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는 주로 무슨 취득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여러분? 형식적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7번 보실래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7번. 자, 그 밖에 밑줄 써져 있네. 무슨 취득? 형식적인 취득 등. 그러니까 지금 양가로 1, 2, 3, 4, 5, 6을 열거했던 것은 주로 무슨 취득이구나? 형식적인 취득 등에 해당하는 거구나. 따라서 이때는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 얘기죠. 이 표준세를 지금 당장 몰라도 괜찮아. 그냥 여기 1, 2, 3, 4, 5, 6에 해당하는 것은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다? 2% 빼는 거다라는 거 일단 잡아주시고 구체적으로 표준세의 몇 프로니는 그 취득 유형을 보고 하나씩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이거 갑시다. 무슨 세로 가시는 거? 중과 기준세로 가시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이미 양가로 1, 2, 3 묶어져 있나요? 예. 양가로 1, 2, 3 벌써 묶어는 있죠? 예. 누가 묶어놓은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심지어 써져 있어. 뭐라고? 간주 취득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가로 1번, 2번, 3번 묶어놔야 돼? 그리고 무슨 취득,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 그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1번이야. 1번. 1번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1번 뭐가 나면 개수. 자, 개수가 뭔지 떠올라야 되는데 생각이 나 안 나? 안 나죠? 우리는 뭐 일주일 지나가면 전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개수 저거 참조 몇 페이지 정리하면 여러분? 예, 112쪽 적으시고요. 112쪽 적으시고 오십시오. 뭐 개수 잠깐 봅시다. 개수가 뭔지 112쪽 적어놓으시고.
자, 112쪽 2번 개수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맨 밑에 나와 있죠? 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 건축법상 뭐를 말한다? 대수선. 2번 건축물에 뭐 설치하는 시설물을 뭐하고 한다? 수선하는 거. 3번 건축물에 뭐한 거? 딸린 시설물을 뭐한다 그러면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개수. 자, 개수. 그래서 개수는 우리 지방세법의 용어야. 다른 과목 용어, 공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개수 그 자체는 우리 세법상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첫째, 뭐를 말한다? 건축법상 대수선. 둘째, 건축물과는 별개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뭐하거나 수선하거나 또는 건축물에 뭐 딸린 시설물을 하나 이상 설치하거나 뭐하는 걸 말한다?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어쨌거나 그걸 뭐라 그러고? 개수. 그래서 개수는 무슨 취득이야,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개수는 전형적인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야. 자, 그러면 개수가 나오면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 항상 간주 취득일 때는? 간주 취득일 때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 되는가? 증가한 가액이야. 잊지 마시고요.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지상면제. 간주 취득의 가장 중요한 특징. 얘는 과표를 뭐로 알아? 증가한 가액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세율은 어떤 세를 적용할 거냐? 이때는 하나 더 따져봐. 그래서 개수가 나오면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있는지 확인하셔서요.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없다. 건축물 면적 증가 없네. 개수다. 그럼 그냥 특례세를 몇 프로 때리면 되고 특례세를 몇 프로 때리라고요? 2%. 건축물 면적 증가됐다. 그럼 증가됐을 때는 당초 종전 부분은 뭘로 적용하고 특례세율 2%를 적용하는 것이고 뭐한 것은 증가분은 무슨 취득으로 봐서 원시 취득으로 봐서 몇 프로 때려라 이러면 2.8% 때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개수 보시면 양가르면 개수로 인한 취득 기본적으로 특례세에서 몇 프로 때린다 아니 특례세를 몇 프로 적용한다 그러면 2%. 다만 가열고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가열고 닫고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됐으면 증가했을 때는 그 부분은 증가분은 무슨 세를 적용한다? 원시 취득세 몇 프로? 2.8% 적용하는 거니까 얘는 특례세를 적용하라 적용하지 마라. 적용하지 마라 그 얘기죠. 그래서 결론 이렇게 정리해. 뭐가 나오면 개수가 나오면 뭐 확인하셔서 건축물 면적 증가 여부 확인하셔서 증가 없다. 그럼 그냥 특례세 몇 프로? 2%. 건축물 면적 증가됐다. 그러면 그 증가분은 무슨 취득을 보는가? 원시 취득세. 그래서 요 놈은 뭐로? 2.8% 때려라 그 얘기 여러분.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외우면 돼. 어쩔 수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거 굳이 스트레스 받지 마, 여러분. 아, 난 못 알아듣겠어. 그냥 개수인데 건축물 면적 증가 없으면 특례세 2%고 있으면 그 증가분만 원시 취득세 2.8% 때리는데 그냥 그렇게 정리해. 그리고 나중에 자꾸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제 시야가 넓어지게 그러면 이제 알게 돼.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1년 이내냐, 1년 초과냐가 문제인 거지. 시간은 필요해. 1년 이내만 이루어지면 돼. 자, 양걸 2번 갑시다. 밑줄,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뭐예요, 여러분? 종류 변경. 자, 토지 뭐예요, 여러분? 지목 변경. 이거 다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양가리 1번 양가리 다 무슨 가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증가한 가액. 다 증가한 가액이죠. 왜 증가한 가액이 나오는가? 양가리 1, 2번 다 왜 무슨 가액이 나서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 했잖아요. 과표는 왜 증가한 가액이야? 간주 취득이니까. 자, 양가리 3번. 바로 뭐죠 여러분?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이죠. 과점주주. 그래서 요 양가로 1, 2, 3은 특징이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간주 취득. 자, 정리합시다. 간주 취득이니까 결론. 과표는 뭐가 되고 증가한 가액이 되는 거고 세율은 특례세율 몇 프로? 2%. 그게 결론이야. 간주 취득일 때 과표는 증가한 가액. 세율은 특례세율 몇 프로? 2%.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양가로 4번, 양가로 5번, 양가로 6번, 양가로 7번 누르만 보세요. 외우지 마시는데 자, 145쪽에 다음 페이지에 맨 위에 2번과 3번 묶어놓고 요거는 별표 하나. 요거는 외워야 돼, 같이. 요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바로 요 두 가지가 더 있어. 몇 번? 2번과 3번이죠. 자, 2번 밑줄. 무덤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사용되는 토지에서 밑줄. 뭐야 여러분?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오세요. 그냥 묻어버리면 돼 그냥. 네, 그래서 밑줄. 지적공부상 지목이 뭐? 묘지인 토지. 그러면 이때는 특례세율 몇 프로 가셔라 그냥? 2%로 가셔라 그냥. 특례세율 2%로 가셔라 그냥. 자, 그 다음에 3번. 1년을 초과하는 뭐죠 여러분? 임시건축물이죠. 자, 여러분 우리 임시건축은 원래 무슨 대상이죠? 비과세 대상이죠. 근데 임시건축물 비과세 조건은 뭐였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지금 1년을 어떻게 했으니까? 초과했으니까 당초 취득했던 거 뭐 해주고 비과세했던 거 어떻게 돼? 취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세를 한다고. 이때 과세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다? 특례세율 2%다 그 얘기야.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 당초 임시건축물 취득했어. 그럼 임시건축물 취득해서 일단 뭘 해준다고 여러분? 비과세 해준다고. 왜? 얘는 가건물이니까.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가건물이잖아. 그래서 임시응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모델하우스 같은 이런 임시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가건물이니까 취득세 과세를 하마 안 하마? 안 하마. 그래서 당초 취득할 때 과세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조건이 있었죠. 요 비과세 규정을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몇 년 조건 걸어놨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랬죠. 그럼 1년을 초과하지 않았어. 1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럼 그걸로 끝인 거죠. 과세 아예 안 했으니까. 근데 1년을 뭐 하면 이제 초과하면 그러면 이 비과세 요건 위반했죠. 비과세 요건 위반했잖아. 비과세 요건은 뭐였어? 1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1년 초과했잖아. 그럼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했으니까? 위반했으니까 이걸 뭐하고? 취소하고 뭐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제? 부과 대상으로 바꾸는 거죠. 당초 비과세했던 걸 취소하고 부과 대상으로 바뀌는 거 우리 뭐라고 했죠 여러분? 그 유명한 당초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그게 취소가 돼서 뭐로 바뀌었대? 부과 대상으로 바뀌었대.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표현했죠? 과세물권 상태의 변동이라고 했죠. 상태가 변동됐잖아. 무슨 상태에서? 비과세에서 뭐로 바뀌었다고? 부과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때 특징 과세물권의 상태가 변동되면 며칠 이내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랬죠? 60일.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30일이었던 올해부터 60일이야?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비과세가 취소가 돼서 부과돼서 바뀌었어. 그럼 언제 취득한 걸 보냐 그 얘기야. 언제 취득한 걸. 이때 취득한 걸 보는가? 아니 1년의 경과 무슨 날에? 다음 날. 이 날에 뭐 한 걸 보라는 얘기야. 취득한 걸 보가. 그래서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 이제 60일 이내. 60일 이내 요 부과 대상으로 바뀐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얘기죠. 이때 납부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몇 프로라는 얘기야? 2%다 그 얘기야 여러분.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여러분 동그라미 4번, 5번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특례세율. 저는 올해 충분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나왔는데 뭐 그때서 진짜 나왔네. 아씨 내년에 꼭 외워야지. 내년에 우리는 없어 여기.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된다. 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럼 못 알아듣을 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비로 두고 이런 거는 그냥 표준세율 2% 과세하는 거대. 이런 거는 그냥 2% 과세하는 거대. 그렇게 정리하는 수밖에 없고 또 훗날 뒤져보다 보면 또 되돌아보면 알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145쪽 세율에 적용 갑시다. 일단은 요 세율의 적용은 들어가지 마세요. 뭐 출제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아요. 거의 없는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내버려 두시고 다만 여러분 146쪽에 보면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는 멘트가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5번이야, 5번. 146조 5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라? 높은 세율. 이건 우리가 계속 했던 거냐. 하나의 자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이 가능하면 우리 과세관청은 낮은 세를 좋아한다, 높은 세를 좋아한다. 높은 세율 세금을 많이 때려야 되니까. 그 얘기죠? 예. 자, 불가징수 갑시다. 불가징수 별표 3개짜리죠. 얘도 올해 단독 문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역시 나오면 맞춰야죠. 자, 불가징수 정리합시다. 뭐 이미 정리가 됐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불가징수. 이제 취득세 어떻게 납세물 이행할 거냐 그 얘기죠. 별표 3개 시뻘겋게 이미 표시되어 있죠. 자, 부가징수 즉 취득세는 어떻게 납부할 거냐 그죠. 그 원칙 책에 보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고 납부로 되어 있죠. 적혀 있어요. 취득세는 뭐 신고 납부의 방법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원칙 신고 납부죠. 그러면 제가 원칙 썼네요. 뭐가 있네요? 예외. 즉 저러한 신고 납부가 이루어졌어?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 얘기죠 뭐.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이때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보통 징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틀 잡읍시다. 원칙 신고 납부. 다만 이러한 신고 납부가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예외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보통 징수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신고 납부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그래서 다시 한번 신고 납부는 누가 액션 취하는 거다? 납세 의무자가 액션 취하는 거죠. 그럼 보통 징수는 누가 액션 취하는 거다? 과세권자가 액션 취한다. 그 얘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러면 여기는 항상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고 납부일 때는 신고 기한이 나온다 그랬죠. 아주 중요하죠, 신고 기한. 이 기한까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다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산출세액을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시오 그 얘기죠 뭐. 신고하고 엔드야. 그리고 뭐 납부.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신고와 납부는 별개단 얘기죠. 납부. 결론 여기서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 신고 기한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이때 신고기한은 우리 책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와 원칙과 뭐로 예외로 볼 수 있죠. 자, 책 같이 보면서 정리합시다. 우리 책 보면서 봅시다. 양글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한 자? 취득한 자. 밑줄 취득한 자. 취득을 한 다음에 내는 거죠. 여기서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한 자 적어져 있나요? 뭐로 적혀 있어? 납세 의무자죠. 취득세 납세 문제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이네요, 여러분? 원칙 동그랗게 시뻘겋게 60일. 60일 동안 치고 이제 취득세 신고 기한은 60일짜리밖에 없어. 30일짜리 있다 없다? 없다. 올해 개정이 되면서 30일짜리 없다. 무조건 일수 계산은 며칠이에요, 여러분? 60일이죠. 60일. 어떤 날로부터? 취득한 날. 이때 취득한 날은 어디서 규정되고 있던가요, 여러분? 취득의 시기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거죠. 취득 시기에서 규정한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이에요, 여러분? 60일. 근데 거기 가로 열고 닫고 봅시다. 가로 열고 닫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밑줄.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매매,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여기 밑줄.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시 밑줄 들어갑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한 경우 두 번째 밑줄 이게 조건이죠. 자, 여기 조건이 몇 가지야, 여러분? 지금 두 가지야. 저 좀 보세요. 첫 번째 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야. 그럼 여러분 이건 이미 중개법에서 배우셨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배우셨죠?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누가 지정하는가? A씨 배우는 안 배우는 차이는 없는데 누가 지정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국장이 하는 거지. 잘 모르면 그냥 국장 그래. 대충 그래, 나 씨, 국장.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 매매가 있을 때는 그 토지 소재지를 관할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거죠. 허가는 누구한테 받는가? 시군구. 지정은 누가 한 거고 토지 거래 허가요? 국장이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때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인데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 매매는 뭐다? 무효다. 이건 또 민법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되는가? 허가. 그럼 여기 보세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인데 아직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했다 그랬죠? 그럼 거래대금 완납할 뭐 한 날이야? 돈 준 날. 그날이 팔고 양도한 걸 보는 건데 양도하고 취득한 걸 보는데 이날 현재 아직 허가를 받았대 못 받았대? 못 받았대. 어디서? 허가 전. 그럼 이때 돈 준 날은 유효야 무효야? 대금을 완납한 날, 대금 완납 현재 아직 허가를 받았대 못 받았대?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 못 받았다고 어디 있어요? 거기 써졌잖아. 허가 전에. 왼수 같은 인간들 있어요. 그거. 허가 전 대금 완납했다가 대금 완납이 현재 아직 허가를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죠.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이때 현재 상태에서는 이 토지 매매는 유효야 무효야? 무효. 그럼 우리 세법도 기다려. 그러니까 세법 이 거래가 무효니까. 그래서 나중에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이 허가를 받음으로써 얘가 이제 뭐로 바뀌어? 유효. 그럼 우리 세법도 이때 뭐 한 걸로 보고 이때 양도한 걸 보고 이때 뭐 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취득한 걸 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이날 허가 1 기준이고 취득세도 어떤 날 기준이란 얘기야? 허가 1 기준이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이거 적어놔 옆에다 왼쪽에다 양도소득세 똑같죠? 이 규정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봤어 안 봤어? 봤었잖아. 맨날 안 봐 우리 세법은. 적기는 또 적겠지. 자, 잠깐. 407조 오세요. 세법의 매직쇼 한번 펼쳐봅시다. 407조 오셨나요, 여러분? 예, 거기 맨 위에 예외 규정에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 양도소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할 때는 어떤 날 기준에서 허가일 이미 표시 시뻘겋게 돼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양도소득세도 적용하고 어제도 적용하는 거 취득세도. 그래서 결론 냅시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럼 우리 세법은 즉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대금 완납일 기준이 아니라 어떤 날 기준? 허가일을 기준해서 이날로부터 취득세는 며칠 이내에 내면 되고 60일 내에 양도세는 이날이 속한 날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내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럼 결론 공부를 안 한가 본인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야?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안 한 거하고 헷갈려 죽겠네.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하고 내용이 어려운 건 같은가 다른가? 다른 거야. 공부 안 해놓고 맨날 어렵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난 돌아버린 거야.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결론 어떤 날 기준이야 이 날은 허가일. 허가일 또 며칠이네? 60일에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다시 여러분 146조 보세요. 146조. 그래서 요 규정은 여러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다 또는 대금 완납했다. 요 규정은 어디에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취득세 공통 규정이 있다는 얘기야. 공통. 왜? 매매니까.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예. 자, 그래서 그때는 허가를 받기 전에 더 거래대금 완납했다. 그때는 어떤 날 기준으로 하고 여러분? 허가일. 그래서 그날부터 취득세는 며칠이네? 60일이 내면 되는 거죠. 오케이? 예. 근데 여러분 거기 있네. 다만부터가 이제 뭐라? 예외죠. 자, 예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상속 봅시다. 자, 상속에 대한 취득에 대한 위치를 여러분.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 여러분? 6월 이내죠. 6월 이내. 단 주소가 어디에 있대 여러분? 외국에 있는 상속인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적어놨죠 거기다. 누가 얘들은? 비거주자죠.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 뭐라고 그래? 비거주자. 그러면 이 사람 외국에 있으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몇 개월을 연장해줘? 3개월 연장해줘. 그래서 이때는 몇 월 이내? 9월 이내죠. 자, 그럼 오늘 며칠이야 여러분? 오늘 며칠? 3월 23일? 네, 3월 23일. 우리 이 공부하다 보면 일자 감각이 없어지죠. 일자는 없어져. 근데 요일은 꼭 살아있죠. 왜? 책을 바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오늘 현재를 취득해서 그러면 오늘로부터 며칠 이내 내란 얘기 여러분 60일에 취득세 내란 얘기죠. 그러면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3월 20 오늘 취득했다며 며칠 이내? 그럼 언제가 되냐고? 점점 교묘해져 가요. 며칠이요? 이제 저는 이렇게 해요. 60을 더해줘. 근데 3월달은 며칠이야? 30일이죠. 4월달은 30일이죠. 그럼 결국 마이너스 60일이죠. 플러스 60이죠. 그럼 플러스 60은 마이너스 60일이잖아. 그럼 순 효과는 얼마? 마이너스 1이죠. 더 어렵나? 여기는 60을 더하고 31을 빼고 30을 빼니까 총 비교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시간차가. 그러면 일수는 며칠이 되는 거고 22일. 그리고 몇 월 더 해줘야 돼? 2개월. 그 언제 되는 거야 여러분? 5월 22일이 되는 거야. 60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집에 가고 달력을 펼쳐갖고 3월 23일 다음 날 3월 24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바로 며칠 되냐면 5월 22일이 될까. 그래서 결론. 오늘 3월 23일자로 취득했다면 언제까지 취득세 내야 된다고? 5월 22일까지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뭘 받았을 때는? 상속을 받았을 때는 자 거기 보죠. 상속 개실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야? 6월 이내죠. 그러면 3월 23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니까 언제고? 3월 말일이고 이로부터 몇 월 이내다고? 6월 이내. 그러니까 언제야? 9월 말일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는 거다고 날짜. 여러분 실무 나와서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고객한테 60일 이내에 했어요. 그래서 60일이 언제냐고 그러면 60일이라고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래서 3월 23일 날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 개실이 속한 달에 어떤 날? 말일 기준. 그로부터 몇 월 이내? 6월 이내에서 언제까지 되는가? 9월 말. 그리고 꼭 적으세요. 이게 바로 뭐냐? 상속세 신고 기한이 돼. 상속세 신고 기한이다. 그래서 어차피 뭘 받았으니까? 상속을 받았으니까 모두 내야 돼. 상속세도 신고하고 납부되죠. 그 상속세 신고 납부할 때 모두 취득세도 한꺼번에 신고 납부하라 그 얘기야. 오케이? 예. 다만 비거주자다. 그 사람은 몇 월 이내야? 9월 이내가 되는 거죠. 그럼 언제가 되는가? 상속인이 국에 있을 때는 몇 월? 12월 말이 되겠죠? 이해하세요? 어려운 거 없어. 그냥 3 더하기 6은 얼마야? 또 생각해 봐야 돼? 3 더하기 6은 얼마냐고? 9. 그리고 말일로 몰아버리라고 무조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적혀 있나 여러분? 상속은 예외 인정하지만 뭐는? 증여는 예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증여는 예외 인정 안 한다. 그럼 예외 인정 안 하면 뭘 적용하는 얘기야? 원칙. 이 값이 빨리빨리 와야 돼. 예외 대상이 아니면 원칙이죠. 그럼 증여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거고? 그렇죠. 증여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고 그날로부터 며칠이나 원칙이니까 60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증여세 신고기한과 같아 다르죠. 증여세는 여러분 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몇 월이냐?
반입니다. 상속가는 반. 상속가 달리 상속기한의 몇? 반. 그럼 얼마? 3월. 상속은 6개월이라며 징여는 요게 반이다고. 몇 월? 3월. 그러면 언제? 3월 23일자를 뭘 받았으면? 징여를 받았으면 요 징여받은 날에 속한 달에 말로부터 몇 월이 낸다고요? 3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취득세는 징여세 신고기한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 얘는 어떤 날로부터? 계약일로부터 60일 내고 징여세는 어떤 날? 징여받은 날. 이 속한 달에 뭐?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다고 여러분? 3월 이내죠. 그래서 요거는 징여는 여러분 취득세와 징여세 신고기한에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징여세는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어차피 징여를 받으면 뭘 내야 되니까 징여세를 내야 되니까 같이 저는 좀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과세 물권 상태의 변동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적혀 있죠? 예, 네, 아주 중요하죠. 별표세 뭐 하여튼 다 중요하지만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 올해 개정됐죠? 며칠이네요, 이제 60일. 이제 30일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사유 등이 발생한 날 이런 날 등으로부터 며칠이네요, 여기는 60일. 작년까지 며칠이었다가 30일이었다가 올해 개정이 되면서 며칠로 바뀌었다고요? 60일. 그래서 취득세 원칙적 신고기한 며칠? 60일. 과세물권 상태 변동 며칠? 60일. 그래서 지금 신고기한 30일짜리 있다 없다? 없다. 30일짜리 없다. 그럼 요 과세물권의 상태 변동 당초 취득할 당시와 그 이후에 요 과세물권의 상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변동됐다, 지금 그 얘기죠? 당초 취득할 때 무슨 대상이었냐 봤더니 여러분 표준세율 대상이었어. 표준세율 대상이었는데 얘가 그 이후에 뭐로 바뀌어버렸냐?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죠. 그럼 며칠 이내 내란 얘기야? 60일 이내라고. 60일. 작년까지 며칠 이내 내라서 30일. 근데 일반 사람이 30일인지 잘 모르더란 얘기야. 그래서 60일 내니까 기한을 어떻게 해버리는가? 지나버렸죠. 그러니까 보통 진술 가면서 뭐가 두들겨 맞아? 가산세 두들겨 맞으니까 일 실무에서 어려워하더란 얘기야. 그래서 그냥 30일짜리 없애버리고 그냥 다 며칠로? 다 60일로 맞춰버렸어. 그럼 이때 추가 납부세는 얼마를 내야 되느냐 한번 봅시다. 당초 무슨 세 대상이었어?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뭐로 바뀌었다고 여러분? 중과 대상으로 바뀌었죠. 좋은 놈에서 뭐로 바뀐가? 나쁜 놈. 그러면 세액은 과세편에다 뭘 곱하는 거 여러분? 세율을 곱해야 되는 거죠. 산출세는 항상 과표에다 뭘 곱하라고? 세율. 근데 지금 무슨 세율로 바뀌었어? 중과세. 그러면서 중과세율, 과표에다 중과세를 적용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무슨 대상 바뀌었네? 중과 대상으로 바뀐 거죠. 근데 당초 나는 취득할 때 뭐로 납부한 게 있어? 표준세 낸 게 있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죠. 그래 무슨 과세가 안 되니까? 이중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납부세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라. 그런데 거기 책에 나와 있죠,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그 산시? 있을 거야. 제가 썼으니까. 근데 요때 요 기납부세에 뭐가 부과된 게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된 게 있다면 요 가산세는 차감하는 기납부세에 자 거기 잘 봐야 돼. 차감하는 기납부세에 가산세는 포함하라 제외라. 제외하는 거죠. 제외. 잡으셔야죠. 제외. 요걸 출전이 여러분 포함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한테 맞았지 틀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스키. 자. 또 취득할 당시에는 나는 뭘 받았냐? 비과세 받았어. 아까 임시 건축물 비과세를 받았는데 얘가 1년을 뭐함으로써 초과함으로써 비과세가 어떻게 되고 취소 뭐로 바뀌는가? 부과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당초 나는 취득할 때 뭘 받았어? 면제 경감을 받았어. 그런데 후에 이 요건을 포함으로써 위반하면서 얘가 어떻게 해서 취소가 돼서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추징 대상으로 바뀐 거죠. 자, 우리는 이걸 뭐라 표현해서 저는 여러분한테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 그럼 결론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그게 우리 책 여러분 146쪽과 147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묻겠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양가로 4번. 자, 이러한 위에서 정한 신고 기한 전에, 신고 납부 기한 전에, 납부 기한 이전에, 여기서 정한 납부 기한 이전에, 신고 기한 이전에, 먼저 뭘 하고자 한대, 여러분? 등기나 뭘 하고자 한대? 등록을 하고자 한대. 이 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먼저 뭐를 보고자 한다면,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취득세를 언제까지 내라는 얘기야? 거기 나왔죠. 밑줄, 등기, 등록, 신청, 접수일까지, 여기까지 가야 돼, 반드시. 책에 나와있죠? 예, 그래서 등기하거나 등록하기 전, 이때에 그 등기 등록하기 전 언제를 말한다?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서에 뭐 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 여기까지 꼭 가야 돼. 밑줄. 여기 올해 명문화된 거죠. 그래서 등기 등록 전이라 하면 언제까지 말한다? 등기 등록 신청을 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죠. 그래서 등기 등록 신청 접수일까지를 말한다. 자, 됐어요. 아, 고생했다. 누가 고생했어요? 제가 고생했죠. 자, 그래서 저 신고기한 여러분 꼭 잡으시죠. 충분히 한 문제 나오죠, 여러분? 신고기한 자체만으로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 출전 입대에서 저 부가징수를 안 물어볼래?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안 물어보면 여러분, 아마 종합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보기 지문에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양가로 5번, 양가로 6번 봅시다. 자, 양가로 5번 앞에다 적으세요. 신고를 말하는 거고요. 양가로 7번, 양가로 6번 앞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납부. 양가로 5번은 뭘 말한다고요? 신고. 양가로 6번은 납부. 그럼 여러분, 양가로 5번 보세요. 취득세를, 자, 밑줄 뭐 하려는 사람은? 신고하려는 자야. 아직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하려는 사람은. 자,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누구죠, 여러분?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라서?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랬죠? 근데 이때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즉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신고서에, 법정신고서입니다, 이거. 취득 물건, 취득 일,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 자, 밑줄.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적어, 여기서 시장, 군수, 구청장 누구야,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죠. 즉,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지만,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지만, 신고를 할 때는, 취득세를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직접 도지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라는 얘기야. 자, 양가로 6번. 뭐죠, 여러분? 납부. 그럼 납부는 어디서 할 거냐? 그 얘기야. 밑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 대행기간 밑줄 치시고요.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나 지방세 수납 대행기간 저거 은행 등 금융기관을 말하는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결론.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고 취득세 신고는 누구한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하고 납부는 어디 가서 하라고? 은행에 가서 하라고. 은행에.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권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권자 누구래서?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야. 그러면 취득세 신고할 때 직접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한테 가서 신고를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 어디서? 시, 군, 구에서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어. 어디 있다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에는 부동산 취득했다고. 그럼 이때 그 취득했다는 취득세는 누가 먹으라는 얘기야?
서울특별시장이 먹으라라고 했어 안 했어? 우리 했잖아. 그래서 취득세 누가 부과하는 거다고? 도지사 또는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거다고 광역시장. 그럼 취득세 신고하려면 서울특별시청까지 가야 돼 우리. 그럼 시청 어디 있어? 저기 있죠? 어? 저기 있잖아. 그럼 거기까지 가려니까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어디 더 강동구 구청에 가서 신고하라는 얘기야. 시청까지 오지 말고. 그러면 구청장이 신고를 받은 것을 누구한테? 특별시장한테 보내주겠다는 얘기야. 이걸 바로 뭐라냐면 징수위임 규정이랍니다. 이거는 납세의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야. 시청까지 오지 마시고 그냥 강동구에다가 내시면은 강동구 구청장이 받아갖고 서울특별시장한테 보내주겠다 그 얘기야. 보내주겠다. 자, 이거 예를 이렇게 듭시다. 제가 이번 군대 생활을요 저쪽 경상남도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서울 병력은 주로 남쪽으로 내려가고 남쪽 병력이 주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교체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군대 생활 뭐 편하게 했어요. 연대 인사과에서 그냥 행정병으로 편안하게 했죠. 이제 뭐.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 때는 제가 관리하는 관할 구역이 경상남도 일대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다였어. 진해를 빼고. 그래서 자 마지막 꼭대가 어디냐? 경상남도 거제시. 지금 거제시죠? 옛날 읍이었단 말이야. 읍. 거제에 뭐가 있죠, 여러분? 네, 옥포조선소가 있어.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가장 큰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는 조선업이 있는 데죠. 네. 그래서 거제는 막 항상 여기는 항상 활발했죠.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식당도 잘 되고 뭐 장사가 다 잘 되니까 집값도 어떻게 막 올라가죠. 그러다 지금 조선업이 어떻게 했어? 최근에 몰라버리죠. 중국 애들 치고 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거제가 그냥 아무것도 없어. 다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는 부동산 샀어. 이씨. 항상 끝물이 위험한가? 뭐 올라갔을 때 사는 건 불안한가 항상.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되는 거지. 올라간 다음에 살 때는 여러분 이때는 끝물 타는 거 대부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투자 다 그래. 자, 거제시에는 부동산 취득했다고. 그러면 취득세 과세권자 누구야? 경상남도 도지사와 과세권자는. 그러면 도청 가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저 징수인 규정이 없으면. 왜 도지사가 부과한다 해서 도지사한테 가서 신고해야 될 거냐? 그러면 거제에서 여러분 어디 오냐? 충무, 통영을 지나서 고성을 지나서 마산으로 와. 마산을 지나서 어디로 오냐? 창원으로 와야 돼. 그러면 연병아 취득세 신고하라고 거제부터 거제, 충무, 고성, 마산, 창원 들어와서 신고해야 된다고. 그 몇 시간이 걸려 이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마다 여기 도로가 뻥 뚫려 있고 산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산길 따라 막 이렇게 보면 산 밑으로 떨어질까 봐 겁이 나는다 진짜. 그러니까 거제시에 있는 부동산 한번 취득해서 목숨 걸고 어디까지 와야 되는가? 창원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라 오지 마라. 오지 말란 얘기야. 오지 말고 그냥 누구한테 거제시장한테 신고하란 얘기야. 그러면 신고를 받은 누가? 거제시장이 경상남도 도지사한테 보내주겠다 그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결론 취득세는 누가 먹는 거지만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 먹지만 그걸 직접 신고 납부할 때는 여기까지 오지 말고 어디서 그냥 시군구에다 신고하란 얘기야. 그리고 돈은 어디 가서 내라고? 은행 가서 내라고. 오케이? 예, 그게 바로 양가로 5번과 양가로 6번의 규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5번은 뭐를 말하고 신고, 6번은 납부. 그래서 결론 취득세 신고는 도지사까지 올 필요 없고 어디? 시군구. 납부는 은행.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 물권을 등록하려는 때는, 즉, 부동산 취득하면 뭐 해야 돼, 여러분?
등기해야 되겠죠? 그럼 그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뭐가 있어야 된다?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한 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한 부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첨부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그 이전 등기 신청 서류에 뭐가 있어야 된다?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요즘은 다 이제 인터넷 전자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이렇게 행정기관의 취득세 납부 사실을 전자적으로 즉 PC 등으로 뭐 할 수 있으면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굳이 통지서 확인 안 붙여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잠깐 어디 보시냐면 자, 우리 지방세 종류 봅시다. 지방세 종류. 과세권자. 총론 쪽에 보시라고. 총론. 자, 60쪽 잠깐 보세요, 여러분. 60쪽. 자, 60쪽 오셨어요? 제가 처음 조세 총론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설명할 때 국세는 국세 종류와 관계이시 없이 모든 국세는 누가 부과한다? 정부가 부과한다. 그런데 뭐는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게 지방세 특징이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60쪽의 최소 지방자치단체 구조를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세를 다 알 필요는 있고 없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우리 보유세인 뭐 지역 자원세 그리고 뭐 부가세인 뭐 이러면 지방교육세. 자, 그러면 지방교육세 보세요. 맨 위에.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분류에. 도일 때는 어디 나와 있어? 도세. 특별시, 광역시 때는 어디 나와 있어? 특강시세 나와 있죠? 결론. 지방교육세는 누가 부과하는 지방세다고?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 부과한다고. 즉 지방교육세는 누가 먹으라고? 누가 먹으라고? 도지사. 서울은 특별시장, 인천은 광역시장이 부과해요. 근데 우리 재산세 봅시다.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고 그랬어? 시, 군, 구죠. 그러면 재산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야 되려면 지방교육세 내야 되죠? 그럼 이때 이 지방교육세는 누가 먹으라고 그랬어? 거기에. 지방교육세를 어디 먹으라고 돼 있어? 누가 먹으라고 했어? 도 또는 특강시장이 먹으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지만 이 부가세 뭐는 지방교육세는 누가 먹는다고?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 부과한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산 광역시 동구인가 무슨가. 그러면 이때 동구구청장이 재산세 과세권자죠. 그럼 재산세 과세권자인 울산 광역시 동구구청장이 뭘 보내주면 재산세 고지서 보내주면 재산세 몇 프로를 뭘로 때린다고? 그럼 이 지방교육세 누가 먹으라는 얘기야? 울산 광역시장이 먹는 거다고. 대신 누가 받아줄 뿐이야? 시군구가 대신 받아준다고. 받아주되 먹는 건 누가 먹는다고?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 먹는다고. 근데 자꾸 재산세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지방교육세도 시군, 구세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누가 먹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먹고 지방교육세는 누가 먹으라고 법이 규정돼 있어? 도지사가 먹으라고 법에 딱 명문화 돼 있잖아. 그래서 지방세는 누가 먹을 건지 법이 이미 명문화 딱딱딱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외워야 될 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우리 외웠죠? 취득세는 누가 먹어?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 등록면허세는 도지사 또는 구청장.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 여기다가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누가 부과한다고? 도지사. 그래서 이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산세 고지서 보낼 때 뭐까지 같이 받으란 얘기야? 지방교육세까지 네가 받아갖고 그걸 누구한테 보내주란 얘기야? 도지사, 특강시장한테 보내주라. 이걸 뭐라 하냐면 여러분 교재 61쪽 보세요. 61쪽. 61쪽 맨 밑에 양가로 4번. 도세 등에 대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징수 위임 규정이 있죠.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시군, 군의 특별시세, 광역시의 도세를 뭐하여? 징수해서 그걸 특강도에 어떻게 하라? 납입하라. 네가 대신 도지사가 직접 특별시장, 광역시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쫄다고 니들이 받아갖고 바쳐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결론 지방교세 누가 부과하는 거다고?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다고. 울산시, 광역시, 동구구청장이 재산세 고지서 보내서 지방교세 받는다 해서 지방교세가 시군 구세가 아니다고. 알겠습니까? 예. 울산 광역시 시민 여러분, 동구 구민 여러분, 재산세만 시군 구세고요. 이때 받은 지방교육세는 도지사 또는 누가? 특강시장이 과세권자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어야죠 일단은? 예, 일단 쉽시다.